다음 중 분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분진이란 먼지 같은 형태의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폭발 한계 내에서 분진의 휘발 성분이 많을수록 폭발하기 쉽다. 당연하게 휘발 성분이 많으면 폭발하기 쉽겠죠. 자, 2번. 분진이 발화 폭발하기 위한 조건은 가연성, 미분 상태, 공기 중에서의 교반과 유동 및 점화원의 존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분진 폭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점화원의 존재가 있어야 되겠고 더욱더 미분 상태일수록 폭발하기 쉽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 3번 가스 폭발과 비교하여 연소의 속도나 폭발의 압력이 크고 라고 했는데 작고 연소 시간이 길며 짧은 게 아니라 길며 발생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4번 폭발 한계는 입자의 크기, 입도 분포, 산소 농도 등과 같이 같은 물질의 분진에서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해당 부분은 법령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체크해 주면 되겠고 실기시험에서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밸브의 개폐는 급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할 것. 자, 2번 용기의 온도를 섭씨 60도 이하로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때 60도가 아니라 몇을 유지한다? 40도씨 이하로 유지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추가적인 내용 3번 보기와 4번 보기 그 다음에 교재 해설에 있는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의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반응식을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반응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면 CA3 P2는 물과 반응해서 6개의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수산화칼슘과 그 다음에 포스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바로 포스핀이 됩니다. 자, 반응식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판의 연소 하한계가 2.2%일 경우 연소를 위한 최소산소 농도 MOC는 몇 볼륨 %인가?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식과 반응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와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로판은 탄소 3개, 수소 8개. 산소와 반응해서 탄소는 무조건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는 무조건 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측에도 3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 3개. 그 다음에 수소는 8개가 있는데 H2O에는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4개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도록 하면 3개, 2개니까 6개. 그 다음에 4개, 1개니까 4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측에 10개가 있기 때문에 좌측에도 10개가 존재해야 되며 O2로 존재하기 때문에 몇이 된다? 5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의 몰수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소산소 농도의 공식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MO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폭발 하한계 2.2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11.0 볼륨 %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응식 하는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모를 경우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마다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해야 됩니다. 자, 이때 화학공정의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2년마다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밸브 검사 주기는 법령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교재를 한 번 더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해줘야 되겠고 공전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우리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 여유가 있게 4년마다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꼼꼼히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숯, 코크스, 목탄의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무엇이냐면 바로 표면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고체 연소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합 연소,
그 다음에 증발연소 같은 것들이 있고 자기연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혼합연소는 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연발화의 방지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연발화는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흙 속에 있거나 그런 부분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을 억제하면 우리가 자연발화가 방지가 되겠죠. 자, 그럼 당연하게 첫 번째, 통풍을 잘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도가 높은 곳에 저장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생물일 경우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습도가 좋을 경우에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이 살기 좋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습도가 높은 곳에 저장할 경우에 자연발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연발화와 정전기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는 습도가 낮을 경우, 건조할 경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을 경우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지만, 반대로 자연발화는 습도가 높을수록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번, 저장실의 온도 상승을 당연히 피해야겠죠. 따뜻하면 더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불활성 물질 중에 저장해 줄 것라는 거 체크해줘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에 관한 용어 중 BLEVE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UVCE와 비교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UVC는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증기운 폭발, 즉 개방계 폭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 BLEV는 비등 액체가 팽창함에 따라서 증기가 폭발하는 녀석, 즉 얘는 밀폐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개방계 폭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둘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비등액이 팽창 증기에 의해서 폭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타평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서 적을 수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교재의 해설의 표를 참고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2회차 5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